안녕하세요. 네. 자,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네. 안 하셨어요? 이제 좀 하세요. 자, 그럼 또 즐거운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페이지 기본서 81페이지 용도 지역이죠? 네, 용도 지역. 그리고 강의 노트는 14페이지입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지구기사지를 입안하고 결정하는 절차까지,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관리 결정되면 효과, 이 부분을 배웠는데요. 예, 이번 시간에는 관리계획으로 입안되고 결정되는 내용을 배울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되고 결정되는 내용이 우리는 지구기사지 그랬죠? 네,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부터 배울 거예요. 네, 용도지역에 대한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용도지역이 뭐예요? 용도지역이란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땅의 쓰임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용도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요?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인천시가 이 지역을 주거지역을 지정하면서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적이다, 이렇게 용도지역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뭘로요? 광역도시계획으로요? 아니면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에요? 여기다가 주거지역이다, 이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지정한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하기 위해서, 그리고 건폐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먼저 용도지역은 누가 지정해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군관리를 짠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용도적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시군지역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자, 보시고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이런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고, 근데 이런 건축 제한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럼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다. 근데 얼마의 규모로 지을 거냐?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돼서 건물 짓죠. 그래서 좀 이따 건축 제한, 건폐 용적률 배울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 지역의 종류를 이제 보셔야겠죠? 자, 용도 지역의 종류. 용도 지역은 전국토는 크게 몇 개 용도로 구분해요. 용도는 전국토는 크게 몇 개? 크게는 4개죠. 사용도가 뭐예요? 큰 그림, 도시지역, 그리고 또 무슨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또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게 큰 그림입니다. 도시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게 4용도예요. 전국토는 크게 4개 용도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관농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런데 도시지역은 어떤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 그리고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개발, 정비,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요. 그래서 인구가 바글바글한 지역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땅 중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은 땅은 작은데 인구는 겁나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만, 대한민국 행정구역 중에 서울시만 해당 지역 전체가 도시적인 지역은 서울시만 도시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관리적이니 농림적이니 자연환경 보전지 이런 용도적이 없어요. 서울시는 100% 도시적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어떨까요? 인천시는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인천시는 도시적도 있고 관리적도 있고 농림지역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도시지역이 더 크겠죠. 자,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지역은 어떻게 나눠요? 우리는 도시지역에 도시지역에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이 있다. 이렇게 그림 그리셔야죠. 그럼 주거적은 어떤 지역이 주거적이에요? 주거적은 거주의 안정이 필요한 지역. 그래서 인천시의 도시적 안에다가 인천시장이 이 지역에 거주의 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다 주거적을 딱 지정해 놓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상업과 업무 편익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면 상업적을 지정해요. 그리고 여기는 공장 들어서라 그러면 공업적을 딱 지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안에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도시의 보호전이 필요한 지역은 녹지적, 주상공록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주거적도 거주 안정이 필요한 지역인데 이 주거적도 어떤 거주냐. 그래서 주거적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또 세분하죠. 세분. 주거적은 몇 개로 세분해요.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그래서 주거적은 전용 2개, 일반 3개, 준주거적. 그래서 주거적은 6개 지역이 나눠진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이런 이 용도적의 지정 목적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에 여러분 같으면 뭐 물어보겠어요? 일종 이런 것들 비슷비슷하니까 물어보겠죠? 자, 일종 전용 주거적. 그럼 여러분, 전용 주거적하고 일반 주거적의 차이는 뭐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전용 주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적은 공통점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한다. 양보죠. 근데 일반 주거적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그래서 이런 부분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그래서 전량은 일편단심, 그죠? 전량은 일편단심 이유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적은 어떤 지역을 일종 전용 주거지로 지정해요? 그때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일종 전용 주거적을 지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도심 제한의 전원주택 단지잖아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그리고 이종 전용 주거적은 무슨 주택?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종 전용 주거적. 그래서 주거에 전용되는 지역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일반 주거적은 일종은, 자, 1종, 2종, 3종은 편전대. 다 무슨 단어가 나와요? 층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단독 공동, 여기는 층. 일종 일반 주거적은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근데 여기는 충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충수 제한이 있습니다. 4층 이하로 제한돼요.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적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못 씁니다. 아파트는 우리는 주택으로 쓰는 충수를 몇 개 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그래요. 5개 층 이상이 이제 아파트잖아요. 그럼 4층짜리 구분은 아파트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일종은 무조건 아파트 안 된다. 주거적의 일종은 아파트 못 짓습니다. 그러면 2종부터 아파트 돼요. 그러면 2종부터면 여기도 아파트 지을 수 있고 여기도 지을 수 있고 3종도 지을 수 있겠죠. 당연히 준주거적도 지을 수 있어요. 도시 안에서는 주거적에서는 일종은 아파트 못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원주택 단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는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 다가구도 단독주택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념상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적은 중증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그래서 여기는 충수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충수 제한은 여기는 조례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층수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2종 일반 주거적은 주택은 2종 일반 주거적은 7층 이하로 지어라 이렇게 서울시는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2종 일반 주거적은 주택은 7층 이하로 지어라.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2종 일반 주거적에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2종 일반 주거적은 몇 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7층 이하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3종은 충수 제한이 없어요. 충수 제한이. 여기는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그래서 저층이냐, 중층이냐, 중고층이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준주거적은 주거적이죠. 주거적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 얘기예요.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되 주거 기능을 보완해주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준주거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단독주택이 들어서고 이거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 이게 단지 안에 여기 아파트 톤이고 여기 단독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인데 이 단지 안에 상가 말고 도로변에 보면 나름대로 상권이 이렇게 막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준주거적이다. 그래서 이런 주거도 하지만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 즉 그러면
주거적 중에 제일 비싼 땅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준주거적이 제일 비싸겠죠? 왜? 이것도 들어설 수 있고 이것도 들어설 수 있으니까. 자, 보시고. 상업적은 상업 편익이 필요한 적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업적, 인천시가 여기다 상업적을 딱 지정했어요. 그러면 상업적에서도 어떤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업적도 나눠놓죠. 상업적은 어떻게? 중일, 유군. 무조건 용도적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뭐 건축 제한도 외우고 건필 용적도 외울 수 있으니까. 다 외우셨어요? 전일준, 중일유군 막 이런 거 외우셨어요? 지금 외우고 있는 중이에요? 예? 언제까지 외우고 있을 거예요? 예. 이제 외우셔야 돼. 이건 기본이니까. 자, 그러면 중심, 일반, 유통, 불린. 그래서 오늘 중얼중얼 해야 될 게 많아요. 예, 그러면 중심 상업적은 어떤 지역이겠어요? 도심부 도심이겠죠? 그래서 가장 비싼 지역이잖아요. 도심부 도심. 그래서 이런 단어 나오면 중심 상업적. 그러면 일반 상업적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 합충. 그래서 일반 나오면 일반 상업적이에요. 그러면 유통 상업적은 어디예요? 유통 나오면 유통 상업적이에요. 도시한 지역 간의 유통 기능 증진. 그런데 뭐 물류센터라든지 뭐 이런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인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대한민국 땅 중에 대한민국 땅이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용도적이 다 지정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땅 중에 주택이 불어대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용도지역 중에. 어느 지역은 주택을 지을 수 없을까요? 예, 그것도 도시지역 안에 있어. 이 지역에서는 우리 시골에는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 이런 데는 농가주택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주택이 불어대는 지역이 도시 안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유통상업지역. 특수용도의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는 지역인데 여기는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럼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린. 상업적인데 주택가에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린이 가깝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소매시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업지역은 중일유군, 중일유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업적입니다. 우리 예, 공장이 있는 공단지역이죠. 자, 그러면 공업적은 공업 편익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인데, 공업적은 어떻게 나눠요? 전일준. 그래서 주거적도 전일준, 상업적, 중일유군, 공업적, 전일준. 그러면 전용공업적, 일반공업적, 중공업적. 근데 전용공업적은 어떤 지역을 전용공업적이라고 지정해요? 전용공업적은 중화공업 등 공해성 공업을 필요한 지역이에요.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라는 이야기. 그러면 중화공업 등 공해성 공업이 들어서면 사람이 들어가서 오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살기 힘들죠? 다 암 걸리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주택 지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도 주택을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택이 들어서지 못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다. 어떻게 외웠어요? 유전에는 주택을 못 짓는다. 유전에는 집을 못 짓는다. 그죠? 기름나는 유전에 집 짓다가 터지면 다 죽잖아요. 유전에는 주택을 못 짓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아까 일종은 아파트 안 된다. 그죠? 일종은 아파트 안 된다. 그러면 일종은 아파트 안 된다. 유전에는 주택을 못 짓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틀리고 잘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일반 공업적하고 중공업적의 지정 목적. 자, 그러면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외치 목적 필요한 적은 중공업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그러면 일반 공업적이에요. 그래서 중화공업이냐, 공업이냐, 경공업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답 찾을 수도 있겠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은 일반 공업적이고 중공업적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도, 상업도, 업무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공업적은 이런 이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 공업적 중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은 여기란 이야기예요. 또 숙박시설도 들어설 수 있어요. 주거도, 업무도, 상업도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지역이 중공업적이에요. 그럼 공업적은 극과 극이잖아요.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주택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용공업적은, 그죠? 근데 중공업적은 아파트까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극과 극인 지역이 있다. 그래서 일반 공업적하고 중공업적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 공업적 전일준. 녹지적은 도시 안에 보존할 땅인데, 녹지적은 어떻게 나눈다고요? 보생자. 그러면 보존 녹지는 도시 안에 제일 규제가 강한 땅입니다. 녹지적 중에서도 제일 규제가 강한 땅. 도시의 자연환경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전 녹지적. 그리고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 바꿔서 잘 물어보죠. 자,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땅을 살 때 생산 녹지 지역의 땅을 사야 될까요? 자연 녹지 지역의 땅을 사야 될까요?
그죠? 자연 녹지가 돈 되는 땅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연 녹지는 불가피하면 제한적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녹지재개. 그래서 개발 허용 그러면 자연 녹지재개입니다. 인천시가 판단하기에 녹지적 중에서 개발이 허용될 수 있는 녹지적이다 그러면 자연 녹지적을 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개발 허용 자연. 그리고 생산 녹지적은 현재 도심 제한에 있는 전답이에요. 농업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농업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개발을 뭐 해야겠어요? 생산되고 있으니까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개발 유보 그러면 생산 녹지, 개발 허용 그러면 자연 녹지, 보전 필요 그러면 보전 녹지. 이렇게 지정 목적을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잘 바꿔서 물어보니까 조심. 왠지 생산이 개발해갖고 자연 유보 같잖아요. 반대로 이렇게 잘 물어보니까 조심합니다. 그러면 도시적은 총 몇 개 용도적이 지금 있는 거예요? 도시적은 6개, 상업적 4개, 공업적 3개, 녹지적 3개, 도시적 안에는 총 몇 개 용도적이 있어요? 16개가 있더라. 중복되게,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적에 16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적입니다. 우리 이 3개 지역을,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도시지역하고 비교해서 비도시적이라고 불러요. 그럼 비도시적에는 뭐가 있다고요?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 그런데요, 이 관리지역은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예, 인천시도 관리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예, 관리지역은 완충 역할을 해주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개발이 위주고 여기가 보전이 여기다면 여기는 보전과 개발이 같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하여 그리고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리지역도 또 세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관리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각각 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친구 이름을 기억합니다. 관리지역은 각각 준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 이름이 있더라. 친구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하고 친구도 있고 농림지역하고 친구도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친구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은 어떻게 나눈다고요? 보생계 나눠집니다.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러면 보존관리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원래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해야 될 지역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힘들면 짝퉁이 지역인 보전관리지역을 지정해요. 이게 보전관리는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친구입니다. 거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원래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주변 지역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힘들다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생산관리지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림지역을 지정해야 될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도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짝퉁이 지역인 생산관리지역이. 그래서 생산관리 나올 때 항상 농림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은 누구 나와야겠어요? 아까 준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도시지역이 나와야겠죠. 향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비도시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한 땅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라 나왔죠. 그러면 이 5개 지역 중에 여기 5개 지역, 관리지역 3개,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 이 5개 지역 중에 제일 돈 되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당연히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돈 된다. 그러면 돈 되는 땅은 도시 안에 녹지지역에 자연 녹지가 돈 되는 땅이고 그리고 또 비도시지역에는 계획관리지역이 돈 되는 땅이다. 개발 가능한 땅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 살 때는 돈 되는 땅을 사야겠죠. 그래서 용도 지역마다 이렇게 돈이 되는 땅이 있고 돈이 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은 이런 친구를 꼭꼭 기억하셔요. 관리란 단어 나오면 친구 기억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에요. 농지와 임야,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용도지역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조심할 것은요. 농림지역은 우리 전국의 농지는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농지로 나눠요. 그러면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거나 또 전국의 산지는 농지와 임야잖아요. 전국의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전국의 산지는 산지 임야 있죠. 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눠지는데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보전해야 될 산지잖아요.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나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전산지로 지정된 산지 이런 지역을 농림업의 진행이나 산림보전을 필요하면 이런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요. 쉽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지정하라고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해라. 농림업의 진흥, 산림보전을 위해서. 자, 이런 지역이 농림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이니 보전산지는 용도지역 아닙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된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자, 여러분, 우리 도시지역 안에도 농지 있을까 없을까? 농지역에서 아까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생산 농지지역 그랬잖아요. 농지 있어요. 그죠? 도시지역 안에도 농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농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지법에서는 녹지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시 안에 임야 있어요 없어요? 임야 있죠. 서울에도 서울시가 전체가 다 도시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에도 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보전산지를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보전산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전산지가 있는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보전산지가 있는데 여기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보전산지가 되어 지정되어 있는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은 같은 동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전제 조건은 항상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도시지역 안에도 농업진흥지역이 있고 보전산지 있지만 그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고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지금 땅 중에 제일 많은 지역은 농림지역이에요. 시골에서 여러분이 땅 가지고 있으면 내 땅이 어떤 용도지역에 속했는지 토지용객 확인서를 띄워보면 아는데 거기에 대부분 다 농림지역, 전국토의 약 50% 정도가 지금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지만 도시지역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이게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관리지역이고 그 다음이 도시지역이고 제일 작은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제일 많을 것 같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가장 작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 어떤 지역이에요? 자연환경, 수자원. 수자원이 뭐예요? 수자원. 물, 댐이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 문화재. 그래서 문화재가 있는 지역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그러면 수자원은 제가 물이라고 그랬는데 수산자원은 뭐예요? 수산자원은 수산 동식물이잖아요. 바다에 있는 수산 동식물. 그래서 수산 동식물은 보전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호 육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죠. 막 이런 지역. 자,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이런 지역들, 해상공원 이런 지역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여기서는 제일 토지 규제가 강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용도적의 종류, 지정 목적 이것들 기억을 꼭 하시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는 82, 83, 84 이렇게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봤고 85페이지는 여기 있는 것들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 86페이지에 자, 방금 전에 용도지역의 종류를 배웠는데 이런 용도지역은 어떻게 지정한다고요? 용도지역. 이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다. 이 지역이 일종 전용주거지역이다. 이런 용도지역은 어떻게 지정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용도지역은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열지입, 협심결해서 결정하고 위반하고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들이 국장,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그런데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가 있네요. 지정 절차상 특례. 그러면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것은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것을 지정 절차상의 특례다 그래요.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것을 지정 절차상의 특례. 그래서 우리 법의 용도 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자, 뭐에 대한 특례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자, 공유수면. 그러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공유수면은 바다의 하나입니다. 하천은 매립하면 특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공유수면을 매립해요. 매립. 그럼 공유수면이 매립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죠? 바다가 육지라면. 너무 썰렁하죠? 제 노래 실력이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자, 바다가, 그러면 국토가 됐잖아요. 국토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려면 땅의 용도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공유수면을 매립한 인천도 우리 매립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졌고, 또 이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매립지가 가장 큰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전라북도 새만금이잖아요. 거기는 지금 바다를 메꿔가지고 물막이 공사해서 지금 국토를 만들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매립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유수면이 매립되면 이제 국토가 됐으니까 먼저 땅의 용도를 정해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 매립하는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다면, 자, 예를 들면 요 지역이 현재 농림지역인데 여기가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이 지역을 농사지을 땅, 간척지를 만들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이 지역을 기열지 협심결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매립하면 매립 준공인가 받을 거 아니에요. 매립 준공인가일에 해당 지역은 매립 준공인가일에 해당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이웃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매립 준공인가일에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제가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간주란 말은 본다, 의제, 간주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썼어요?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 간주 그랬죠. 지정 고시 간주 이렇게 안 썼죠. 지정된 것은 뭐고 고시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고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 문장 틀린 문장이에요. 지정된 것을 보고 지정됐다고 고시는 해야 된다.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웃 용도적으로 이 지역은 농림지역이 되는 거예요. 매립 준공인가 받으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그런데 문제는요.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용도지역 내용과 다르면 어떨까? 자, 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여기를 택지로 만들 거예요. 택지. 도시 토지 용지 만들 거란 얘기예요. 택지. 그래서 여기다가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웃하고는 용도적 내용과 다르죠. 다르면 어떻게 해요? 바다가 육지가 됐고 됐는데 이웃하고는 용도적 내용과 다르게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이건 특례가 인정되는 게 아니겠죠. 계열집 협심결에서 여기다 도시적을 지정해야겠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르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또 하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의 이웃하면 어떨까? 이웃하면 자 여기를 보니까요. 자 여기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매립지가 이렇게 이제 여기를 매립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의 이웃하고 걸치면 여기는 어때요? 우리는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다고 그랬죠? 이런 경우는 매립 목적을 불문하고 이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무슨 지역이다라고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경우나 또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거나 걸치는 경우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된다. 근데 여기를 또 어떻게 낸 적도 있냐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면적이 넓은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 맞아요, 틀려요? 면적이 넓은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구분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걸치는 경우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였고 두 번째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다른 법에 의해서요. 이렇게 구역 등이 지정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대. 도시지역으로.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되는 특례를 보니까 우리 박스에도 5가지 있잖아요. 4개, 5개 나오면 긴장해야죠. 자, 여기 자, 봅니다. 첫 번째는 도시지역에 여기 우리 인천 연안부두네.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연접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연달아 접해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접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접은 좀 접하지 않아도 가까이 있으면 인접이지만 연접은 바로 접해 있는 게 연접이에요. 도시지역에 연달아 접해 있는 이 공유수면. 아까는 공유수면 매립이잖아요. 이제는 공유수면이에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다가 여기다 항만법에서 항만구역을 지정해서 큰 배가 상박하는 항만구역 있죠? 인천 항 있잖아요. 항만구역. 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다가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을 여기다 지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지정하면 이 공유수면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도시지역에 연달아 접해 있는 공유수면에 항만구역이 지정되면 이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시골에도 항구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다가 항만구역 지정하면 당해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항만구역을 지정하면 당해지역은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반드시 이 2개는 뭐가 반드시 나와야 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이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이 공유수면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항구, 어구주, 그죠? 여기는 항구고 인천항이고 여기는 어구는 우리 소래포구잖아요. 고기 잡는 배, 포구. 여기 지금 공유수면이 용도적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이고. 자, 그러면 요 규정을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이 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아까 관리지역에는 계획관리도 있고 보존관리도 있고 막 그랬죠. 계획관리지역인데 여기다가 산업육지 및 개발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 조성하겠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인천 우리 국가산업단지 있잖아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여기에다가 지금 9길돌 지정해서 계획관리지역에다가 국가산업단지 지정하면 더 이상 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별도로 도시지역을 지정 안 해도 9길도가 지정되면 그때는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해당 용도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9길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9길도, 저희 집 칼이에요. 칼 이름이 9길도예요. 9길도. 그런데 우리 시골 가면 공장 유치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조성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골에 있는 농공단지가 지정이 되면 여기다 농공단지 지정했다 그러면 그 지역은 농공단지는 도시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러면 안 돼요. 9길도 그거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계획관리적인데요. 여기에 지금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택지개발하겠습니다라고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어. 그러면 그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리고 또 여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지역이 농림지역인데요. 이 원자력 발전소 설치를 위해서 전원개발 촉진법에서 전원개발 사업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전원개발 사업구역 여기서 이제 전원이란 말은 전원주택 할 때 전원이 아니라 전기를 만들어서 방출시키는 발전소를 이야기해요.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화력 발전소. 그러면 이런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해당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런데 함정 있네요. 무엇은 제외? 단 수송은 제외. 수송은 제외. 수력 발전소 설치를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을 지정한다든지 단순히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특례에서 이 함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함정들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특례 잘 체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5개. 그 다음에 밑에는 우리 교재는 이제 농림지역으로 이제 이 말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관리지역에서 특례라고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지역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 공법상의 그림을 딱 그려봤어요. 도시지역이 있고 무슨 지역이 있다고 했어요? 관리지역이 있고 그리고 또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었죠? 도가농대에 있었잖아요. 물론 관리지역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였어.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현재 관리지역인데 여기에다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래.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대요. 원래는 기혈집 협심결에서 농림지역을 지정해야 되지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원래 아까 우리가 농림지역 할 때 농업진흥지역이 있는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이 된다고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여기는 이제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이 될까요? 그냥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여기는 용도지역 안 바뀝니다. 그냥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즉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관리지역에서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그래서 타이틀을 관리지역에서의 특례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자, 보시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걸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걸. 자, 여기 관리지역에 임야가 있어, 임야가. 임야가 있어서 산림청장이 여기에다가 앞으로 보전하겠습니다라고 관리지역에다가 보전산지를 지정했어요. 그런데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보전산지는 산지 종류가 두 개입니다. 임업용 산지가 있고 공익용 산지가 있어요. 보전산지는 그래서 임업생산을 위한 임업용 산지가 있고 백두대간처럼 공익을 위한 공익용 산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관리지역의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산지 종류가 두 개니까 산림청장이 고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자, 이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관리지역의 보전산지 지정되면 이 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닌데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만약에 임업용이다라고 했으면 농림지역으로, 공익용이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를 요놈하고 요건 구분하세요.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냥 농림지역이잖아요. 근데 관리지역에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산지 종류가 두 개니까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뭐라고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관리지역 안에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당해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관리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당해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이건 맞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구분하시고 그리고 다 이런 특례는 어디에서 인정한다고요? 관리지역에서 인정한다. 그래서 용도적 지정 절차상 특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공유수면 매립 제한 특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특례,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 상재단 특례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87페이지 밑에 1번, 2번 그리고 뒤에 3번 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요. 용도, 지역, 지정, 절차 특례 해서 용도적의 종류도 배우고 그리고 또 용도적 지정 절상의 특례까지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분 들어볼까요? 이제 글씨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그냥 읽을까요? 자,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맞아요, 틀려요? 일단 편조 나왔잖아요. 편조 나오면 전용 아니죠? 일반이죠? 층 나오면 여기는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전용 아니죠? 전용 아니잖아요. 전용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설명이죠. 자, 2번.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한다. 뭐예요? 그냥 공업 나왔잖아요.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 공업 수용하되 주거도, 업무도, 상업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준공업이죠. 그래서 준공업하고 일반 공업지역 구분하시라고 했어요.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3번. 공유수면은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쳐 있네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요. 예,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없다. 어디가 틀렸어요? 아까 여기 공유수면 매립했는데 이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랬잖아요. 이렇게 매립한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중복 지정 안 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넓은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둘 이상, 그죠?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유다고 걸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라고 그랬잖아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관리적인 세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 이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일 규제가 강한 지역이 어디예요? 보존관리죠? 보존관리적에 건축장, 보존관리적에 건폐 용적을 적용합니다. 관리적은 아까 보생계 나누지잖아요. 근데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았대. 우리 인천시가 지금 그런 땅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리적인데 아직 안 나눠진 관리적이 있다는 이야기. 그럴 때는 제일 규제가 강한 보존관리적에 적용하십니다. 생산관리가 아니라 보존관리. 좀 이따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도시군 관리계 결정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맞나요? 예,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해당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죠? 그래서 여기는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답은 몇 번요?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용도 지역에 대한 효과, 건축 제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인데요. 좀 시작하자.